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지론이 네. 나쁜 건 일단 막고 네. 좋은 거는 그냥 들어온다. 네, 그죠. 나쁜 것부터 막아야 된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집 가면 안 된다. 네. 좀 나쁘다. 네. 라는 인식은 있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20년도에 네. 상가집 가면 안 되는 분들 네. 일단 요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아홉수만 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상가집을 갈 때 항상 조심해야 돼. 내 몸이 좀 약해졌다, 허약해졌다. 집안에 또 누가 아픈 사람이 크게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안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네네. 상문이 그 붙여와서 또 집안에 우환을 또 한 번 준다고 보면 되고요. 내 몸이 또 아픈데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더 아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상가집을 좀 자제를 해라. 이제 아홉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날에 아홉수 애들 많이 돌아가신다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근데 일곱수에도 많이 가세요. 일곱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수가 들어온다 해서 좋다고는 하는데 또 일곱수, 아홉수가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니에요. 일곱수에 가시는 분들도 많고 아홉수에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일곱, 아홉은 웬만하면 상가집을 가지 말고 그냥 요즘에는 부주만 해주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나를 생각해서 조금 자제를 하시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갔다 오셔서 소금 뿌리는 것도 소금 뿌리는 거지만 소금물이나 향물로 일단 목욕제기를 하시고 입고 갔다 왔던 옷은 바로 세탁기에다가 좀 돌려서 빨아서 널어 놓으시면 조금 덜합니다. 좀 거치는 게 좀 덜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전편에 내가 했을 거예요. 숯 앞에다 놓으면 부정을 가신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숯은 우리가 정화를 시킨다 그럽니다. 그래서 숯을 앞에다 놔놔도 괜찮다. 그리고 상가집 갔다 왔을 때 신발은 그날만큼은 신발 코가 바깥으로 나가게 놓으세요. 나쁜 걸 내보내야 되니까. 문 쪽을 향하게 네네. 그렇게 놓고 어떻게 해야 돼? 중간문을 닫아야 되겠죠. 중문을 닫고. 그렇죠. 충문 없으면 뭐 할 수 없지만, 그죠? 내가 들어오는 부정을 신발을 통해서 바깥으로 다시 나가고, 안으로는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집안에 이제 영정사진.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가 가셨는데 보고 싶겠죠. 그죠? 내 신랑이 가서 보고 싶겠죠. 근데 걸어놓지만 마시라는 거. 그 장례식장에서 썼던 영정사진이 있죠. 네. 그거는 집으로 들이지 않으면 좋아요. 차라리 엄마나 아버지를 내가 그냥 어디다 좀 잘 모셔놓고 싶다라고 하면 새로 뽑으세요. 네네네. 우리가 상 나갈 때 이거 들고 가잖아요. 이거는 좀 소각을 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뭐 천도제를 한다든가 진호기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태우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진을 뽑아서 이거를 거실이나 방에다가 걸어놓지 마시고 요거를 예쁘게 보자기에다 싸서 좀 농안에다든가 안 보이는 쪽에다 좀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영정사진에도 혼이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합니다. 집안에 우환도 안 들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항시 밀봉을 해서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넣어놔라. 근데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꺼내서 보시면 되잖아. 그죠? 맨날 보고 있으면 슬프잖아요. 맞아요. 응? 저도 지금 우리 엄마 92세 된 할머니가 계시지만 보고 있으면 눈물 나잖아. 그죠? 근데 한 번씩 보고 싶을 때 꺼내서 보시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4살인가 5살 때요, 피디님. 저는 완전 아기 때부터 신병이었거든요. 근데 4살인가 5살 때 저희 할머니가 제사였었어요. 근데 밤에 제사를 지내고 다음날 아침부터 제가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기어 다니고 못 걸어 다니고. 네, 그랬대요. 그치. 네. 4살, 5살이면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뛰어다니죠, 운전하를. 엄청 뛰어다니죠. 네,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니까 제가 동네 소문난 개구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애가 기어다니니까 이상하니까 이제 그 동네 병원을 가고 했는데 다리에 물이 찼다고 소아마비라고 그랬대요. 다리를 잘라내든지 아니면 얘는 못 걷는다. 병원에서요? 네. 근데 그때는 그랬대요. 네. 그래서 이제 놀라니까 어떡하겠어요. 큰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큰 병원을 가려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휴가를 내러 이제 회사를 가셨고 그 사이에 이제 동네에 있는 무당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병. 네, 이제 아빠가 없는 사이에. 네.
오셨는데 얘 왜 이렇게 됐냐 이랬더니 모르겠다. 왜냐면 이제 엄마도 이제 어렸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분이 그러셨대요. 제사 지냈냐. 이제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그분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죠? 뜬금없이. 네. 근데 그분이 할머니 제사 지냈냐. 할머니가 이쁘다고 다리를 만졌는데 이제 이게 가시를 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가시를 탔다는 게 뭐냐면 조상은 어쨌든 산 사람하고 망자하고는 결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은 어쨌든 내 자손이 예쁘니까 쓰다듬고 예쁜 거는 맞지만 망자의 손은 산 사람하고 결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산 사람을 만지면 이게 손이 그 기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살갗을 뜯어내는 것처럼 다른 거예요. 기운이 다른 게 전파가 되는 거였거든요. 예쁘다고 만졌는 게 얘가 문제가 됐다. 간단하다. 그냥 나물이랑 이렇게 그냥 해서 그냥 잠깐만 빌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엄마 그때 20대 초반인데. 그쵸.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내일 큰 병원, 대학병원 가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됐고 그냥 나물이랑 이렇게 해서 정말 그냥 게다리 소방 같은 거에다가 나물이랑 그냥 밥 한 공기 해가지고 뭐라 이렇게 뭐 빌고 숟가락을 딱 세웠더니 숟가락이 서더래요. 숟가락이 그냥 네, 밥에다 꽂은 게 아니라. 아니 쌀 이렇게 한 수저 놓고 이렇게 했는데 숟가락이 서더래요. 그리고 나서 뭐 아무 일 없듯이 내일 되면 걸을 거야 이러고 가셨대요. 엄마 눈에는 이게 뭔가 싶죠. 그쵸. 근데 다음날 아침 됐는데 제가 잘 걸어 다니더래요. 아버지는 휴가를 내고 왔는데 아버지한테는 이거 뭐 했다고 말은 못하고 애는 잘 걸어 다니고 그래 한 2, 3일만 좀 지켜볼까? 이랬는데 지금까지 잘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제사랑 네. 상갓집이랑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결혼식이나 돌잔치랑 네. 이게 같은 장소이거든요. 왜냐하면 집안의 잔치이잖아. 그쵸. 그죠? 상문이 들어서 장례식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쪽에 관련된 일들도 네, 어쨌든 조상이 모이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흔히 말하는 약간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 상문을 잘 타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가 가물이라고 부르는 분들, 네. 음식을 잘못 먹으면 주당을 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문 탄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왔는데 갑자기 음식을 못 먹는 분들이 계세요. 죽지 않을 만큼 밥만 한 수저 겨우 드시던지 국물만 조금 넘기던지 음식을 못 먹는 경우가 생기고요. 네. 반대로 음식을 정말 개걸스럽게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먹는 게 아니라 뭐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고 배가 고파서 뭐 냉장고 뒤벼서 막 먹는다든지 아니면 과자만 다른 건 안 먹히는데 과자만 막 먹는다든지 아니면 술만 막 먹는다든지 예, 음식 한 가지에 꽂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잠만 계속 자는 분들이 있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당사자들은 몰라요. 예, 우선 당사자들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피부가 새카맣게 변해요. 그래서 거무튀튀하게 사람이 눈빛도 퀭하게 변하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까맣게 말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뭐 주당 탄다, 뭐 상문 탄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눈에서 시야가 아지랑이처럼 흔들린다던가 머리가 빙글빙글 돌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빨리 오셔야 돼요. 이게 되게 좀 무섭거든요. 근데 상문 탄다는 의미 중에 사고수처럼 막 이유 없이 사고가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2차 타고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그 다음부터 막 계속 접촉사고가 나고 뭐 어디에 나 혼자 가서 갖다 받고 맞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좀 거기에서 뭐 태워 왔다 붙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바로 뭐 부적을 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크게 무슨 일을 한다기보다는 간단하게 방편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방편 중에서 상갓집 갔다 오면 소금 뿌린다는. 상갓집 비방 중에 그 소금을 많이 뿌리시는 분들도 있고 소금이랑 고춧가루 섞어서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손님들한테 상갓집 비방 중에 하나가 수수를 많이 쓰라고 하거든요. 수수. 네, 붉은 곡식이 있는데 수수를 좀 저는 그 소금이랑 팥보다는 좀 그게 좀 더 나았었어요. 그 수수를 가져가서 갔다 오고 나서 상갓집에서 자리를 떴을 때, 네, 거기에서 몸에 3번 뿌리고. 차 바퀴에도 뿌려주고 그리고 집 앞에 와서도 한번 뿌려주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수수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동차로 갖는 경우 특히 사고수가 그에 많은 경우 삼재인 분들은 자동차 바퀴가 4개잖아요. 그러면 향 있죠. 우리 향 그거 3개씩 해서 자동차 바퀴에 3개 이렇게 두라 그래요. 총 12개. 네, 그러면은 자동차 그냥 밟고 지나가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거 방법 2개.
그러면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그런 결혼식은 조금 덜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가물이라든지 좀 어디 갔다 오면은 집안의 식구가 자꾸 아프다든지 나는 아닌데 네. 내가 갔다 왔는데 뭐 우리 엄마가 아프다든지 내 자녀가 아프다든지 이런 집들은 사실 나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옮기는 건가요? 집안 자체가 굳이 가지 않아도 그 기운을 탄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녀보다 내 어머니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을지는 몰라도 내가 갔다 온 기운으로 우리 식구가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저처럼. 아,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어디 가서 음식 이런 거 함부로 안 드셨거든요. 갔다 오시면 귀신같이 제가 아팠으니까. 신기하네요. 저는 어렸을 때 소금 뿌리라고만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라서. 근데 이렇게 상문이나 집안에 뭔가 자꾸 지기를 타고 문제가 있는 집들은 이제 저는 붉은 수수. 네, 요거 벌레 잘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볶아서 사용을 하는데 요거 이렇게 차에 뒀다가 저는 비방으로 많이 쓰기는 해요. 선생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빨간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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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부천.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그 주제가 2024년에 상가집 가면 안 되는 나이. 네, 상가집 가면 안 되는 나이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그 띠가 있잖아요. 내년이 날삼재예요. 네. 다 복삼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정말 잘 다스리면은 삼재풀이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복삼재인 사람 돌아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돈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오. 예. 근데 저는 내년에 진짜 돈을 좀 벌 수 있다는 띠는 우리가 날삼재 중에서 용띠를 말하고 싶어요. 용띠. 근데 언승이띠로도 많이 좋긴 좋아. 그러나 건강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첫째로 우리가 용띠는 진짜로 가지 마라.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있어요, 많이. 아, 그러니까 상가집을 가서 운이 꺾일 수 있다. 당연히 꺾이죠. 어. 왜냐면 상가집에 가면 귀신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저는 상가집에 부모 형제 말고는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저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꺾이면 안 되고 씌이면 안 되거든요. 어떤 집이든 상문은 다 탑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가집에 가면 안 되는 거는 자, 날삼재에 들어가신 분, 자, 언숭이 용띠, 쥐띠. 그 중에서 용띠는 때려 죽여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가지 말아요. 예. 돈을 정말 벌 수 있는 게 용띠입니다. 본인들이 투자했던 그 돈 신경 바짝 쓰십시오. 요즘에 우리는 부동산 갖고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코인도 주식도 엄청 이것저것 많아요. 막 몇십억 갖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보면.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번 더블 하면 몇십억 벌잖아요. 근데 내년 용띠가 그럴 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언숭이 때도 또 가지 말아야 되는 건 몸이 아플 수준이니까 괜히 상문을 묻어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면 안 되고. 자, 쥐띠는 그냥 평범합니다. 쥐띠는 내년은 나갈 삼재여도 그렇게 나쁘게 뭐가 있을 것 같지 않고 돈을 엄청 벌 것 같지도 않고 사실 쥐띠는 가도 엄청나게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그래도 우리가 괜히 날삼재라 하는 거 아닙니다. 나쁜 거를 다 몰아서 나가는 게 날삼재이니 우리가 복삼재기를 바라면은 상가집을 가지 말았으면 좋겠고. 자, 덤으로 보니까 돼지띠, 자, 토끼띠, 자, 두 띠를 제가 잡아봤거든요. 돼지랑 토끼. 네네. 제일 먼저 할머니가 돼지띠부터 딱 보여줬어요. 이 띠들은 모아 해서 큰 재력을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상가집에 이렇게 갔다가는 가면은 그 집 조상만 묻어오는 게 아니에요. 조상이 묻혀오면은 나를 해갈할 수가 있어. 근데 돼지띠들도 내년에 내가 투자함이나 뭔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돈을 내가 보따리로 잡을 수가 있고 맡겼던 게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가집에 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토끼띠는 왜 가지 말라 했냐면 토끼띠가 잘하면 내년에 이것저것 막 그 한숨스럽고 답답하고 골 아프고 돈도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잔잔하게 여어지면서 뭔가 편한 밥을 먹으려고 하는 시기예요. 근데 상가집에 갔다가는 또 갑자기 나쁜 걸 상문에 묻어오면은 갑자기 또 골머리가 아파 일이 안 돼 또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토끼띠들은 특히 명심할 게 상가집에 갔다 하면 자식하고 나에게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평상시에 내 자식이었던 게 이제 갑자기 변화수를 일으키면서 나이 먹고 저게 미쳤나 막 속을 썩이는 거야. 이성 문제로 속을 썩이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대화가 안 되고 말대꾸 하고 그러면서 막 격이 막 지는 형국이야. 그래서 상가집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집에 안 가도 토끼띠들이 내년에 자식 문제를 조금 신경 써야 할 일이 있는데 상가집에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더 머리가 아프겠죠. 네. 그래서 우리 5집 모두 다 내년에 상가집에 상가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주제는 2024년에 상가집 근처도 가면 안 되는 나이. 자, 내가 앞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 해 내년입니다. 갑진년에 네. 될 수 있으면요. 용띠 삼재들은 상가집 될 수 있으면 이 조이금만 표현하고 가지 마시라. 왜? 이분들이 지금 내년에 37이 무진생, 네. 37 대운이 바뀔 때 삼재가 겹쳐가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49 용띠 나가는 삼재의 9수가 겹쳐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56 원숭이띠, 올해 56 원숭이띠가 내년에 57 원숭이띠가 돼요. 이분들도 또한 나가는 삼재예요. 대운이 바뀌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61살 갑진생의 갑진년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용의 해운에 용띠에다가 나가는 삼재에다가 61살 한갑성주에다가 내가 뭐라 했죠? 잘못하면은 내 승주운이 저승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8 정유생 닭띠. 내년에는 제가 조상의 기운이 강하다 했죠. 근데 68 닭띠 분들 정유생 남자분들 중에서 부친 아버지 자에서 일찍 가신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이 띠가. 이 나이가.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잘못하면 내가 급살을 맞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살을 맞는다는 뜻이죠. 지금 내가 방금 불러줬던 분들은 특히 더 운이 바뀌어가지고 10년이 대운이 바뀌는데 내가 좋은 운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상가집이라는 상문이라는 부정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내 운이 좋은 운이 발동을 못하고 나쁜 운들이 움직여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래도 저래도 뭘 해도 안 돼. 잘못하면 내 몸이 아프고 잘못하면 내가 다칠 수가 있고. 근데 특히 어떤 상가집 젊은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피를 보고 죽었다든지 뭐 교통사고. 네네 자살을 했다든지 예.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닌데 어저께까지 멀쩡인데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죽었다고 소리가 난 집들 이런 집들은 될 수 있으면 이 지금 방금 호명하셨던 이분들은 상가집을 가시면 안 돼. 사람이요 좋은 일 끝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설상가상 안 좋은 일에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치가 일어난다고 하죠. 그러면 내가 7수에 대운이 바뀌려고 하고 내가 61살 한갑성주운이 바뀌려고 하는데 호사다마 좋은 일로 좋은 생각에 이런 일로 내가 많이 듣고 보고 해야 되는데 나쁜 거를 보다 보니까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원래 남의 굳은 일에 위로도 해주고 가가지고 으쌰으쌰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운이 너무나 사나우면 오히려 그게 좋은 일을 해로 갔다가 내가 화를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가집이라는 부분은요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하기 때문에 좋은 예로 나쁜 예로 제가 예를 들어보면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딸내미 운수를 보러 왔어. 근데 딸내미 사주를 보는데 엄마 왜 딸이 이렇게 젊은 남자가 망자가 보이냐고 이랬더니 사실은 딸이 30대예요. 사실은 사위가 친정에 처갓집이죠. 사위한테는 처갓집에 이제 뭐 삼촌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에 조문하고 오면서 주차장에서 차를 대놓고 내리면서 바로 꼬꾸라져가 죽었대요. 급살이에요. 예, 급살이죠. 상문 끝에 따라들은 거죠. 젊은 사람 30대인데 멀쩡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내가 나이를 보니까 37살에다가 첫 승주운에다가 이 사람이 그때 자기 집안에 또 누가 상문이 있었다. 겹상문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 내 승주의 운이 저승운이 돼버렸더라고. 승주라는 건 문서운이거든요. 내 저승집이 내 문서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가릴 거는 가려야 되고 때로는 아닌 거는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37, 49, 55, 61살, 68 이분들은요 될 수 있으면 상가집 안 가셔야 돼요. 왜냐? 상문을 갔다가 내 상문을 받는단 말이야. 재수 금전이 나가고 사업운이 안 되는 것도 금전의 상문이야. 금전이 죽은 거니까. 그렇죠.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분들은 각별히 상갓집을 조심하셔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될 때는 절대로 음식을 드시고 오지 마세요. 정말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는 그 상갓집에서 물도 한 모금 먹지 말고 나오셔야 돼. 대신에 내가 부주는 하잖아요. 보통 보면. 네. 왜 우리가 길 가다가 짐승 죽은 거라도 보면은 10원짜리라도 던져가지고 노잣돈 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액사를 물린다는 뜻이. 네. 험한 걸 받기 때문에 험한 값을 취한다는 거거든요. 상갓집에 내가 부주를 하고 오잖아요. 대신에 앉아서 내가 밥을 먹어버리면 부주가 아니야. 밥값이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음식이라 하거든요. 음식 끝에 잡신이 제일 많이 앉아요. 음식 끝에 사자들이 제일 많이 앉아요. 니 내 밥 먹네 하고 그 밥 끝에 따라온단 말이야. 아, 밥값 해야지 이렇게. 예. 네. 그래서 그 밥값이 뭐가 되느냐? 내 목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가야 되는 자리에서는 물도 한 모금 드시지 마시고 나오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